행정행위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미연부터 명령적 행위 하허면이죠. 하허면. 그러니까 이 하허면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하명, 이를 해제하는 게 이제 면제해 주는 거, 그다음에 허가 이런 게 하허면이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다. 두 번째,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금지죠. 하명. 그 제한을 해제해 주는 게 이제 허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국민의 권리나 능력 등을 발생, 변경, 소멸, 뭔가 변동을 일으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되죠. 하허면은 뭔가 제한하고 해제해 주는 거잖아요. 특인대는 뭔가 형성하는 거니까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동그라미 1, 2 둘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따라서 명령적 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자, 하허면을 위반한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하명인데 이 하명을 위반해서 영업을 했어요. 그 업소가.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업소는 강제 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될 거예요. 벌금 이런 걸 받게 될 거예요. 될 뿐이고, 그 행위의 법률상 효력에는, 물건을 판 행위는 술값은 줘야 될까요? 내가 술을 먹으면 무허가 업소에 가서 술값은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법률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면 그 매매는 무허가 업소지만 법률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술값은 줘야 된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 행위 다 그래요. 하허면은 다 강제 집행 또는 벌의 대상이 될 뿐 그 법률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금 이따 배울 특인대는 완전히 반대. 특인대는 효력이 영향을 미쳐서 효력이 안 나와. 따라서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여지는 없는 거예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허가 업소만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허가 업소니까 허가니까 명령적 행위. 자, 이거를 위반하면 술값은 줘야 되니까 효력에는 영향 없고 효력은 살아있고 그 업소가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하명이란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가와 국민의 관계죠.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줄였으면 짝불수급의 의무를 명하는 걸 우리는 하명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명은 침익적이야 부담적이야? 의무를 명했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는 메조키스트지. 자, 부담적 행위 맞죠?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지. 영업중지 이런 거 때리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기속행위다. 우리가 이거는 효과재량설에 따를 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침기, 그렇죠? 수재, 침기라 그랬잖아. 침익적은 기속. 이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효과재량설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에 이렇게 잘 안 내. 나오면 뭐 침기로 풀면 되겠죠. 종류는 작불수급의 의무를 명한다. 자기 뭔가 하라는 거, 부자기 하지 말라는 거, 급부 뭔가 내놔라는 거, 수인 가만히 있으라는 거. 조직하면 경찰 분야, 급부 분야, 규제 분야 등등이 있겠죠. 몰라도 되고. 형식. 자, 법규하명이 뭐예요? 법규하명. 법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 자, 우리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 그걸 법이 하명하고 있다. 그래서 법규하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행정법규 자체가 이런 의무를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법규하명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철거 명령 이런 거는 하명 처분으로 나오는 거죠. 됐고, 법규하명을 동그라미 해놓는 거예요. 법규하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별표에 넣으세요. 법규하명은 가능하다. 대상은 청소하라 이런 명령 내릴 수도 있죠. 차를 옆으로 치워라 이런 명령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죠. 그거는 매매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이거는 법률행위를 명하는 거고, 청소하라는 건 사실행위를 명하는 거네요. 이거는 덜 중요하겠죠. 아까 뭐가 중요했어요? 인가가 중요한 거죠. 인가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둘 다 되는 게 아니고 뭐만 효력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법적인 행위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게 별표 한 두세 개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별표죠. 하명의 상대방은 대부분은 특정인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처분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별표 두 개죠. 뭐를 기억해놔라? 통행금지를 생각하면 불특정 다수인도 되는구나. 효과는 당연히 뭐 하명이 나오면 의무를 지겠죠. 특별한 거 아니고. 니은 대물적이면 지난 시간에 했죠.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대물적은 물적인 거니까 이전이 된다 그랬죠. 승계가 되고 상속이 되고. 자,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된다. 대인적 하명이라면 승계가 안 되겠죠. 대물적 동그라미 승계 동그라미. 디귿 수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하허면이잖아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의무를 위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강제나 행정벌을 받게 되고, 그 위반한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술값은 줘야 되니까 효력이 부인되는 건 아니다. 맞죠? 별표. 다음. 자, 영업정지가 잘못 내려왔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에 쟁송법에서 배우는 거야. 항고소송, 뭐 국가배상 이런 걸 청구하는 거죠. 이따가 4편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됐죠? 다음. 허가. 허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 시험에서는. 개념. 일반적,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가 아니죠.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를 해주는 거야. 해제. 그래서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니은.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절대적이 뭐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금지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당연하죠. 상대적 금지만 된다. 디귿. 허가는 우리 강학상, 학문상 용어다. 실제 법에서는 건축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렇죠? 무슨 인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도 허가가 많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다. 넘어가면 되고. 다음. 구별 개념은 이따가 올 거고. 니은. 2번에 오른쪽에 성질. 자, 하명도 당연히 행정행위죠. 근데 아까 하명은 뭐가 가능했어요? 법규 하명이 가능했죠. 법에서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문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허가도 그럼 그런 게 가능할까 이 말이야. 법규 허가가 가능할까 이 말이야. 법규 허가라는 뭐야? 법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법 조문으로. 허가라는 건 뭐죠? 원래는 할 수 있는데 법으로 못하게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풀어주는 게 허가야. 근데 법으로 이미 할 수 있게 해준 건 금지를 안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규 허가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 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개념을 가지고 풀어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허가가 뭔지를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 허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별표 한 3개. 됐죠? 다음 니은. 재량행위일까요? 기속행위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재량과 기속은 어떻게 구별한다? 지금은 종합설. 법문헌을 봐야 되죠. 법문헌이 애매할 때 이제 뭐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이런 걸 따진단 말이야. 자, 법문헌이 불분명해요. 자, 그러면 허가라는 건 뭐야? 원래부터 자유잖아. 자유를 지금 잠시 못하게 해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이 자유는 회복시켜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원칙상 무슨 행위? 기속이 되는 거야. 원칙상.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해놨으니까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풀어줘야지. 풀어줘도 되고 안 풀어줘도 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따라서 법문상의 표현이 불명확한 경우는 허가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정한 기본권 행사가 비로소 회복된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 원칙적 기속행위 별표 한 3개. 그렇죠? 원칙적 기속행위라고 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 판례는 기속행위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재량행위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외워야 놔야지. 기속행위라고 본 거는 안 외워도 되겠죠. 대충 아니까 우리가 당연히. 자, 1번 허가를 기속행위라고 본 경우.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는 당연히 허가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 금지 해제에 불과. 이 말은 허가다 이 말. 따라서 허가권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허가를 해 줘야 하고,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A급. 2번 주유소 설치. 자, 주유소 설치 허가도 강학상 허가입니다. 누구나 주유소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둘째 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그렇죠? 이게 강학상 허가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밑에서 둘째 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허가네. 역시 A급. 3번 A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상의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역시 강학상 허가입니다.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기부금품 모집. 자, 누군가가 내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뭐 자선단체 이런 거 해갖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으고 이런 걸 말해요. 그렇죠? 이거는 학생들도 뭐 이렇게 통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하죠. 이거는 당연히 허가를 받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제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당연히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강학상 허가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줘야 이런 말을 하겠죠. 자, 허가다라는 것만 알면 기속행위다까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근데 2번은 이제 예외적인 거죠. 자, 산림 훼손 허가는 허가는 맞습니다. 허가는 맞지만 쭉 내려오면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굵은 글씨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 말이 뭐야? 오른쪽에다가 재량행위. 그렇죠? 그때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뭐 거부할 수 있다.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없더라도 재량행위니까 따져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산림 훼손 기간을 연장 신청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자, 이거는 거기 산림 훼손은 화살표를 빼서 but 이렇게 넣든지 허가이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허가라고는 봐요. 근데 재량행위라고 보더라. 예외적인 거니까 그렇게 외워놔야 돼. 그래서 산림 훼손 허가가 나오면 여러분 허가이냐 이래 물으면 허가라고 해야 돼. 근데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팁을 하나 주면 앞으로 산림이란 말이 나오면 산이죠. 이제 나무 있는데 임목 벌채 허가, 산림 훼손 허가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재량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산림이란 말이 나오거나 임목 벌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재량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그렇게 팁이야 팁. 역시 A급. 2번 유기장 영업허가, 뭐 오락실 이런 거죠. 쓸건행위가 아니라 역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의 자유의 회복이라. 자유의 회복 허가네요. 따라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따가 배울 거야. 이거는 어떤 말인지 이따가 적혀져 있어요. 자, 그 행위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기장 영업 허가는 강학상 허가인데 그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자, 셋째 줄 밑에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줄. 금지 해제가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허가잖아. 금지해놨다가 유기장 영업 허가를 해주는 거. 그거나 그 해제를 했던 걸, 유기장 영업 허가를 해줬던 걸 다시 철회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이 판례는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장 영업 허가도 허가는 맞는데 그런 허가나 그 허가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재량행위다 그랬으니까 재량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원래 철회는 다 재량행위예요. 이따가 철회를 배우면 알게 돼. 철회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형량을 했어 하거든요. 그래서 금지 해제나 허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 재량행위다. 그렇죠? 역시 A급. 그 다음에 3번. 자, 건축 허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김병만이 생각하면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허가야 허가. 근데 3번을 보시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아닌 거야. 도시지역. 그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건축 허가가 아니라 형질도 바꿔야 돼. 이 땅이 뭐 밭으로 돼 있나 봐. 이 밭을 대지로 바꿔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건 그냥 허가면 기술행위인데 이런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 행위다. 역시 A급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됐죠? 다음 D것. 명령적 행위일까 형성적 행위일까? 하허면이니까 미용. 그렇죠?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뭐라고 본다? 허가를 명령적 행위. 하허면 위에 거니까 허가니까. 근데 이제 일부 교수들은 형성적 행위 성질도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뭐 그런 놈도 있겠지 뭐. 놈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명령적 행위다 별표. 하허면이니까. 따라서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상대화 간다.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뭐와 뭐는 상대화되어 간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말. 절대적인 건 없다 이 말이지. 다음 종류. 이미 대인적 행정행위할 때 다 했어요. 대인적은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면허. 대물적은 자동차 검사, 건축허가. 그렇죠? 유기장 영업허가 이런 게 이제 물적인 거, 사고 팔 수 있는 거. 총포 하양류 허가, 약국허가 이런 것들이 혼합적. 앞에 대인적 행정이 대물적 혼합적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적 조직허가 경찰허가 뭐 등등이 있겠죠. 넘어가면 되고. 4번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필요로 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청은 필요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통행금지 해제는 신청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별표인 거지. 그렇죠? 허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발령될 수 있다 이러면 아닌데 통행금지 해제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거지 신청 없어도 되는데 X 풀 수 있어야 된다. 별표. 다시 반복. 허가의 형식은 반드시 처분의 형식으로만 나오죠. 행정행위. 법규 허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있을 수가 없다. 법규 하명은 아까 있을 수 있다 그랬고 됐죠. 자, 판례 A급.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개축 조금 고치겠다 신청한 거예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청장이 미쳤어. 대수선 허가 이렇게 나온 거야. 개축하고 좀 달라요. 전혀 다른 허가를 해주더라 이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이러면 자, 대수선 허가는 일단 나왔잖아요.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야. 무효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대수선 허가라도 나왔으니까 대수선 하지 뭐. 대수선 했어요? 위법한 대수선일까? 아니다 이 말이야. 허가가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면 어때요? 대수선은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하고 비슷한 거지. 거부하고 대수선 허가를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다. 개축은 해준단 말이 없으니까. 자, 정리하면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하여 엉뚱한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다? X. 이걸 알아놔라. 당연히 무효는 아니다.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 변경 엉뚱한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해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이건 취소다. 하지만 다른 처분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면 물론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면 물론 더구나 이를 분명히 대수선 허가인데 이걸 개축 허가라고 볼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야. 핵심은 뭐야? 둘째 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그게 별표지. 당연 무효는 아니다. 효력은 일단은 있다. 나중에 부관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요? 수정허가라고 써놓으세요. 수정부담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정부담. 가로 열고 수정허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나중에 부관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부관에서. 나중에 부관을 공부한 사람은 찾아가 보면 돼요. 자, 아직 처음 하는 사람은 넘어가고요. 5번 허가의 기준. 자, 허가의 기준은 어떤 거냐 이런 거. 7월 1일 날 건축법에 따르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법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싶으면 이 요건을 다 준비를 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자, 요건 100% 갖췄어요. 이 법에서 요구하는 걸. 자, 그러면 당연히 행정청은 뭐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법이 정한 제한 사유 말고 다른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근데 7월 1일 날 허가를 신청하면 7월 1일 날 바로 허가가 안 나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요건을 갖췄는지. 그래서 7월 한 30일 날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허가가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7월 15일 날 법이 개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곳은 절대 건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건축 허가를 해줄 수가 없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월 30일 날 허가를 할 때 허가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면 항상 여러분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언제 이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항상 그 행위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돼. 이걸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신청시가 아니고 언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7월 30일 날 자, 처분장을 씁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건축 허가 허가서라고 해야 될까? 허가 거부서라고 해야 될까? 이제 7월 15일 날 바뀌었으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 여하한테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언제가 기준이다? 처분시가 기준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예외? 이런 예외가 있단 말이야. 갑이 허가를 7월 1일 날 신청했는데 이 시장이 이 놈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이야.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놈이야. 그래서 이 놈한테는 절대 허가를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기속행위니까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법이 곧 개정된다는 걸 안 거야 이 시장이. 그래서 뭐야? 원래는 한 7월 15일쯤 허가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기가 쉬니까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는 전화 오면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 2달을 끌었어요. 그때 법이 싹 바뀌더라 이제. 그러니까 원칙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는 못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좀 신이치기 안 맞지. 그렇죠? 정당한 이유 없이 질질 끈 경우잖아. 이런 경우는 신이칙상 신청시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사정이 없다면 질질 끈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처분시가 기준이니까 허가 거부하면 아무 문제 없다. 자, 그게 어디? 244페이지 판례다. 허가 신청이 있고 나서 법이 개정이 돼버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처분할 때 무슨 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아직 처분 안 했잖아요. 처분할 때는 법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때는 개정법령을 적용한다. 그렇죠? 1번 허가 등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시의 법령과 기준이 아니라 언제? 처분시. 그게 별표 3개야 그냥. 에 따라야 하고 신청 당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비록 허가 신청 후에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관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곧 사이에 기준이 딱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죠? 모르지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당연히 처분할 때인 지금 기준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변경된 허가 기준이 별표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판례 A급. 다음 2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처분은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경과 규정이 뭐냐면 법을 개정하면서 제일 밑에 부칙에다가 이미 신청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 법을 적용해 줘라 라고 말이 있으면 이런 거야. 그런 게 없다면 원칙상 언제를 기준? 처분 당시. 그렇죠?
처분 시에 시행되는 개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자, 따라서 자, 개정법률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밑줄 친 부분,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신뢰 보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제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막 아주 국법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면 처분 시의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다. 됐죠? 핵심은 처분 시. 그다음 밑줄 친 표현이 혹시 나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바뀌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어떤 국민들이 옛날 법에 대한 신뢰이익이 아주 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원래는 처분 시지만 그래도 이 신뢰이익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국법을 적용해도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을 수는 있겠다. 자, 원칙상으로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법을 처분을 하는 게 맞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크다면 옛날 법에 대한 신뢰이익이 크다 그러잖아요. 크니까 좀 제한되겠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되고. 됐죠? 2번 판례는 B급, 1번 판례를 알면 뭐 그거 다 당연한 거니까 처분 시만 알면 돼. 다음 허가의 효과. 허가의 효과는 뭐냐? 허가라는 건 뭐야? 원래 갖고 있던 자유인데 잠시 숨어 있다가 살아나는 거야 그냥.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허가 받은 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게 통설 판례다. 그 반사적 이익이 별표야. 자,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에서 나오는 거야. 자, 내가 짜장면집 허가를 받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바로 옆에 을이란 놈이 또 신규로 바로 옆에 짜장면집 허가가 나왔어요. 이럴 때 갑이 이 신규 허가를 받더니 이 사람은 식품위생법상 요건도 안 갖췄는데도 허가가 나왔다는 말이야. 위법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매출도 떨어질 건데 이 신규 허가는 위법하다라고 얘가 소를 제기할 일이 있겠어요. 지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이 허가를 다툰다. 이렇게 이제 갑이 이 신규 허가를 다투는 거야. 자, 신규 허가는 대상은 되죠. 대상 적격 통과, 처분성 긍정. 두 번째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원고 적격이 갖춰야 되지. 첫째 시간에 했잖아.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이 뭐야? 법적인 반대말, 사실상의 이익, 반사적 이익이란 말을 쓰는 거야. 얼핏 보면 이익 같지만 법적인 이익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자, 요렇게.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원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분은 누구한테 나온 거야? 을에게 나왔죠. 근데 지금 소는 누가 제기해서? 엉뚱한 놈이 제기했잖아.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 제3자라 그랬잖아. 상대방 말고 하여튼 다른 놈들은 다 제3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소를 제기하면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거냐 이 말이야. 자, 이때 이게 허가 기업이면 을도 장사할 수 있고 갑도 당연히 짜장면집 할 수 있어요. 자연적 자유야. 근데 조금 미리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었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누리고 있던 그런 이익은 허가니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자, 비교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내가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서 마을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노선에 또 신규 면허가 나왔어요. 아까 마을버스 이거는 공익과 관련된 거니까 뭐라 그랬어? 특허라 그랬잖아. 특허. 이때 갑은 뭐요? 특허니까 새로운 권리를 부여받아 있는 거야. 얘는 없는 새로운 권리를. 근데 신규 허가가 나와가지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이익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특허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 허가로 인한 이익은 원래부터 자유니까 반사적 이익 이렇게 한다. 이런 놈이 소를 제기하면 각합니다 그냥.
네가 뭐예요? 왜 왔냐? 얘가 서로 이렇게 제기하는 놈, 특허일 때는 판단해 준다. 그 얘기야. 자, 그러니까 허가로 인한 것은 허가받은 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게 통설판례다. 그렇죠? 그 반사적 이익이 별표. 근데 예외가 또 있어. 예외가. 허가인데도 허가업자가 받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와 같이 법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공익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 사익이라 그래. 사익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업자가 받은 이익도 허가지만 반사적 이익에 넘어서서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예외 규정이 있는 거야. 됐죠? 나중에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서 다시 배울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잖아. 원고적격. 그쵸? 원고적격은 나중에 소송법에 가면 원고적격을 자세하게 배운단 말이야. 거기 가서 다시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지. 그쵸?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아직 원고적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겨놓는 거야. 그냥 허가는 반사적 이익이다. 외워보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넘겨놔. 나중에 원고적격에서 배우니까 또 나와 있다. 쓰여져 있단 말이야. 됐죠? 자, 어쨌든 뭐 판례가 있으니까 좀 보죠. 기존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신규로 어떤 목욕탕 영업 허가가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목욕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강학상 허가니까 신설 허가 처분의 둘째 줄 반사적 이익에 불가, 침해에 불가. 따라서 신규 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원고적격이 부정되면 각하 판결이 나오는 거다. 첫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고 A급 목욕탕 허가니까 원고적격 부정. 두 번째 특이한 판례지만 가끔씩 물어요. A급 주류 제조 면허는 재정 분야에 있어서의 허가입니다. 이것도 누구나 술을 제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재정 허가기 때문에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의 이익은 허가지만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세법상 뭔가 이익이 있어요. 이 주세법은 좀 특별한 이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세법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고 이렇게 법률상 이익이다. 예외적인 판례네요. 자, 주류 제조 면허는 허가지만 재정 분야의 허가, 재정 허가지만 이거는 반사적 이익을 넘어서 법률상 이익으로 보더라. 암기지, 암기. A급 3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분뇨 축산 폐수 수집 운반업 분뇨 처리업 정화조 청소업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자들은 일단 얘들도 허가라고 봐요. 허가인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대구 시내에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 뭐 푸는 업 있죠. 정화조 청소업 하는 사람들, 폐수 처리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데 요새는 다들 뭐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 근데 또 이상한 신규 허가가 나오더란 말이야. 자, 이 정도가 되면 다툴 수 있어야 되겠네. 안 그래도 얻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허가지만. 그래서 요거는 B급, 요거는 B급. 그 다음에 이제 타 법상의 제한.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만 해제해 줄 뿐 그 금지 이외의 법적 제한까지 해제하는 건 아니다. 별표 2개 자주 물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을 하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 허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야. 무슨 허가 한 10대 개의 허가를 받아야 뭔가 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이야. 이 공장 허가는 공장 뭐와 관련된 법만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고 다른 어떤 허가는 또 따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허가만 나오면 다른 법상의 금지까지 해제가 되면
하나만 받으면 되지. 뭐하러 다 받아. 그렇죠? 다른 법상의 금지까지 해제되지가 않으니까 여러 개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장사가 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허가를 음식점도 같이 하나 하고 싶은 거야. 저녁에 술도 좀 팔고. 자, 그래서 어때요?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해서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음식점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공무원법상 금지되어 있거든. 공무원은 영리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영리활동을. 따라서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허가만 나오면 다른 법에까지 제한이 다 해제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다른 법상에 또 제한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허가나 이런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항상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으면 그 금지 이외의 법적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적 자유니까 하여튼 빨리 해줘야 되니까 맞네 하면 안 된다고. 다 따로 해제를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별표 2개. 근데 가끔씩 법률에서 하나의 허가만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건축법이야,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라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뭘 하나 하고 싶으면 한 10대 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번잡하단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최근에는 근거법상의 주된 허가만 받으면 다른 법상의 부수적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버려. 의제가 본다는 거야. 따로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봐줘버리는 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인허가 의제라 그래요. 이는 넷째 줄에 행정계획의 집중효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집중효는 그래서 인허가 의제는 자세한 건 어디서 배우냐면 행정계획에서 이따가 배울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따라서 주된 허가에 인허가가 이렇게 의제될 때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나와버리면 건축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개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원래는 이거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라면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걸 따로 받아야 돼. 근데 건축법에는 요 허가만 나오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따로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만 받아내면 이걸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구청장의 권한이고 농지 전용 허가는 만약에 농림부 장관의 권한이면 농림부 장관이 농지 전용을 해줄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허가를 해줘버리면 농지 전용 허가가 나온 꼴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야, 내가 허가해주면 농지 전용이 자동적으로 허가가 나오는 꼴이 되는데 문제 없냐? 물어봐야 된다. 그게 협의를 해봐야 된다. 근데 자세한 건 어디서? 행정계획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다. 다시. 됐죠? 판례 A급이야. 자, 어떤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어떤 도로 옆에 가보면 논에 이렇게 빨간 말뚝이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이게 뭐냐면 도로 접도구역이야. 도로법상 도로에 일정한 간격을 둬서 다 접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왜? 나중에 이 교통량이 늘어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바로 옆에 도로에 막 한 15층짜리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이 도로 확장할 때 엄청난 보상금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뭐요? 접도구역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거야. 자, 그리고는 어때요?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도로법상 허가를 받고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꼭 필요한지를 따져봐서 그렇죠? 도로법상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땅을 하나 샀어요.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도로법상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자. 또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했겠죠. 건축법상. 자,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건물을 지으면 되나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나온 거야. 도로법상 건축 허가는 안 나왔. 이거 따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따로. 왜? 접도구역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뭐 여기면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도로 접도구역 아니니까 도로법에도 허가를 받고 하라 그러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건축법에도 허가 받고 하고 도로법도 건축 허가 또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받아갖고는 안 되지. 둘 다 받아야지. 그 얘기야. 왜? 이거는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으니까. 있으면 하나만 받으면 의제가 돼버리지만 그런 조문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제 따져보면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없는 거야. 인허가 의제는. 그러니까 도로법상 허가와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따로니까 둘째 줄에 도로법에 의한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뭐야? 다른 법상의 금지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다. A급이죠. 근데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 됐죠? 그 다음에 허가의 효과 있은 게 이미 공부 다 했잖아요. 대인적은 일신 전속적 대인적이란 말이 나오면 양도 안 되죠. 그러나 대물적은 일신 전속적이 아니니까 승계되는 게 보통이다. 혼합적은 원래는 혼합이 인적인 게 있으니까 안 되지만 뭐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 따져봐야 한다. 핵심은 대인적은 승계 안 돼. 대물적은 승계돼. 그거만 알면 돼요. 판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자, 개인 택시 여러분 싸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어요.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따라서 개인 택시 운송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고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말은 뭐야? 자, 개인 택시는 원래는 여기는 특허인데 개인 택시는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승계를 얘기하려고 여기다 몰아서 써버린 거야. 자, 개인 택시 면허를 받고 영업하고 있었단 말이야. 을에게 팔아 넘겼어요.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팔아 넘기기 전에 인마가 뭐야? 음주운전을 했든지 하여튼 그 개인 택시 승차 거부를 했든지 뭐 영업 정지를 받을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이놈한테 그냥 팔아 넘기고 이만 도망가 버렸네. 얘한테 영업 정지를 때릴 수 있냐 이 말이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건 양도인, 얘는 뭐라 그래요? 양수인. 양도인의 위반 사유가 그대로 얘한테 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고 팔 때. 따라서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확인하고 사야 된다. 구청에 갖고 혹시 이마가 법을 위반한 일이 없었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샀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뻘로 샀을 때는 나중에 옛날에 양도인이 잘못한 걸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A급. 2번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에 따른 지비승계 신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갑이 식품위생법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걸 누구한테 팔아? 을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갑으로부터 이렇게 샀습니다라고 행정청에 가서 지비를 승계했다고 또는 영업을 양수양도했다고 신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신고를. 그러면 행정청이 뭘 해주죠? 수리라는 걸 해줄 거다. 이런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가 아니라 요하는 신고. 자, 그 얘기야.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 가능하고요.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 허가는 이제 없어지고 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얘한테 허가가 나오는 꼴이 된다 이 말이야. 따로 안 받아도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줄쳐놓은 거죠.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양도했어요. 근데 아직 뭘 안 했어요? 지위승계 신고를 아직 안 한 거야. 수리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받은 놈은 지금 단계에서는 누구야? 누가 수허가자야? 허가를 받은 사람인 말이야.
아직 신고 수리를 해야 얘한테 허가권이 넘어오잖아요. 아직은 얘가 뭐예요? 수허가자다. 이 말이야. 허가자. 그 말이야. 사실상이 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 신고나 수리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어떤 제재를 때릴 때는 행정청이 누구를 기준으로 때려야 될까요? 아직은 얘가 수허가자니까 당연히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줄도 볼까요? 다섯째 줄 한편 안 끄여져 있는데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넘겨주면서 양수인 하여금 야 승계 신고해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영업해라 니가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놈이 양수인이 미리 영업을 하던 중에 뭐예요?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영업중지 처분을 때려야 되겠죠. 누구한테 나올까 이 말이야. 임마한테 팔아 넘기고 아직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임마가 영업을 한 거야. 임마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영업정지를 때릴까? 얘가 위반했지만 아직까지는 누구? 얘가 허가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영업정지를 때린다. 그래서 그 기속은 양도인에게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됐죠? 조금 어렵지만 A급이야. A급. 당연하지. 아직 넘어갔지 않았으니까. 자, 3번 역시 A급이에요. 채석허가. 자, 채석허가도 허가입니다. 돌 이렇게 캐는 거. 채석허가도 허가다. 아까 살림, 임목 이런 건 재량행위라 그랬는데 이거는 대물적 허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허가는 허가인데 자, 살림에서는가 채석허가는 다 허가다 이거죠. 자, 근데 이 채석허가는 대물적 허가라고 봐요. 대물적 성질도 있다. 따라서 양도 양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갑이 뭘 받았다? 채석허가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채석허가는 대물적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을에게 양도할 수 있다. 팔아 넘길 수 있다. 이전이 돼요. 자,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지위승계 신고, 뭐 영업 양도 양수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아직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아직 신고를 안 된 상태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영업정지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양도인을 기준으로 아직은 안 넘어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나온다 그랬잖아. 얘가 뭐야? 뭘 위반해서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다툴까? 영업정지가 잘못 나왔으면. 당연히 갑에게 나왔으니까 갑이 다투겠죠. 상대방이니까. 근데 갑이 안 다툴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왜? 임마한테 팔아 넘겼고 돈 다 받았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막 귀찮아 죽겠네 뭐. 그거 확실히 영업정지 위법한 거니까 그 네가 소재기해서 이기면 되지. 그걸 그러면 나한테 하라 그러냐. 말라 난 돈 다 받았다고 배짱이다 이 말. 그러면 얘는 안 다투고 그러면 얘밖에 다툴 사람이 없잖아. 근데 아직은 얘가 뭐 허가자가 아니지. 자, 그런데도 을이 시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 말. 그랬더니 우리 법원이 뭐라 그랬다? 받아줬다 이 말. 아직 신고를 안 된 사실상의 양수인이지만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다툴 수 있다고 봐야 되겠다. 아까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서 안 된다며. 그거는 어떤 경우에요? 기존의 허가가 나오고 새로운 허가를 다툴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얘가 영업을 못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 꼴이지. 그렇죠? 신규 허가를 다투는 게 아니잖아. 영업정지에 직접 효력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기존 업자 신규 허가가 아니고 당연히 허가업자는 당연히 다툴 수 있어요. 얘는 당연히 다툴 수 있고 얘도 원고 적격이 검증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대물적 허가 일단 하나 알아야 되고 채석 허가 하면 대물적.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단 말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위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다. 따라서 쭉 가서 양수인은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뭐 영업정지가 아니고 채석허가 취소 처분이 나와버렸네. 더 심각하죠. 이거는 허가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원고적격 긍정,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이면 원고적격이 안 되니까 얘도 아직 신고는 안 됐지만 사실상으로만 양수한 사람이지만 법률상 이익이다. 원고적격 긍정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원고적격 긍정. 아직 신고를 안 해도 다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원고적격.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야. 허가와 관련되니까. 그렇죠? A급. 다음 4번. 석유 판매업. 여러분 주유소 사고 팔 수 있어요? 주유소. 따라서 대물적 허가라고 봅니다. 우리 판례는. 주유소도 대물적. 따라서 뭐예요? 사고 팔 수 있죠? 승계됩니다. 쭉 내려오면 양도인이 뭘 잘못한 거야. 그러면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아까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 똑같다. 당연히 미친다. 잘 보고 사야 된다. 그렇죠? A급. 5번. 학원 설립법상 학원의 설립 인가는 강학상 허가다. 학원도 허가다. 임마야. 자, 내가 우리 학원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고 싶어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학원 당연히 사고 팔 수 있어요. 대물적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대물적이니까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는 양도가 허용된다. 학원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네, B급. 그 다음에 무허가 행위의 효과는 아까 했잖아요. 허가받지 않은 업소 어떻게 되죠?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법률상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술값은 줘야 된다. 다 했던 거니까. 그렇죠? 다음 허가의 갱신과 소멸. 시간이 왜 이리 잘 가지? 2페이지 3페이지밖에 못. 미쳤다. 큰일 났는데. 자, 역시 10분만 쉬고 합시다.